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의 컬러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천하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개혁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통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때려주고 안철수 후보의 별의 순간이 그때 잡혔을 건데 죄송한데 그 별은 제가 이렇게 쇽? 안철수 후보 별을 쇽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네, 제가 이렇게 이런 CG로 좀 넣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판세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지층 대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1위 천하람, 그 뒤로 안철수 23.5, 김기현 22.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순위가 바뀌어요. 이 정도면은 후발주자 치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목표는 대표잖아요. 당연하죠. 1등이잖아요. 네. 첫 관문은 일단 안철수 후보 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 말씀이냐면 이게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당원만 따로 샘플을 뽑았는데 거기는 안철수 후보 20.5, 천하람 17.8입니다. 격차가 거의 안 나거든요. 한 2%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은 실제 득표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격차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은 지지층 여론조사보다 당원 샘플을 하면은 천하람, 김기현은 확 오릅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천하람, 김기현이 같이 오른다는 그 뭐 이유는 뭘까요? 확고한 당원의 블럭이 있는 겁니다. 저는 혁신이냐 구태냐로 분류하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로 분류를 하실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하다. 그렇죠. 김기현, 천하람은 네, 사실 말하면 황교안 대표도 좀 성격은 다르지만 명확합니다. 본인의 스탠스가.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당원이 투표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저는 안철수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고 이미 넘었다? 저는 이미 넘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안철수 후보한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제치는데 2주도 안 걸릴 거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이제 기대됩니다. 객관적인 정치 체급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웃을 일이 맞습니다. 맞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천하람이 민심 1위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 대상.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만약에 지금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명확한 스탠스를 정하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양쪽에서 다 모래성처럼 이게 쓱 흩어질 거다. 그렇게 지금 이제 천 후보님은 안 후보님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안 후보님은 천 후보님한테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천 후보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뒤에 있지 말고 본인의 색깔로 승부를 해야지 정말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 후보님은 나는 이준석 아바타 아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아바타라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코치를 받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나와서 이야기한 바 있고요. 조언 감사한데 가장 자신의 색깔이 없으신 게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안철수 후보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무슨 말씀이신가 이게. 야, 여기 안철수 후보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윤핵관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답변하지 못하는 스탠스로 지금 계세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의 컬러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천하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개혁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통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때려주고 안철수 후보의 별의 순간이 그때 잡혔을 건데 죄송한데 그 별은 제가 이렇게 쇽? 안철수 후보 별을 쇽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네, 제가 이렇게 이런 CG로 좀 넣어주세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후보들의 지적도 그래요. 천하람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지 않느냐. 이준석 세 글자.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뛰어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뛰어넘을 비책을 갖고 계세요? 실제 저와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인 동시의 관계이고 후보와 또 뭐 지지자 내지는 지원자의 관계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랑은 좀 달라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이준석 대표 선을 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실제 저랑 동시간대에 라디오를 막 잡습니다. 출연 시간을 그리고 겹치게 잡아요? 네, 겹치게 잡아요. 아니 후보하고 그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보통 후보가 그 이슈 주도를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쫙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캠프에서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본인이 막 팍팍 쏴요. 내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암만 그래도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생각이 썩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저를 억지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정치적 동반자이면서 선의의 경쟁자예요. 우리 시간대 라디오 잡으면 네가 더 잘해서 스포트라이트 네가 가져가면 되지. 아, 나를 넘어봐라. 라는 그렇죠. 일종의 도발이네요. 해볼 테면 해봐라. 아, 협조이자 도발이네요. 맞습니다. 이슈 같은 것도 연대이자 경쟁이고. 맞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황당하다. 후보자 입장에서 약간 황당할 수 저도 있는.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그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아유 대표 좀 살살해 줘라. SNS 좀 줄이고 방송 활동 좀 줄이고 내가 좀 할게 라고 하면 저는 그거야말로 천하람이가 이준석의 그늘 밑으로 가는 거였다. 아, 오히려 자제시킬 때. 그렇죠. 이 재밌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당대표를 마칠 정도가 되면은 대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혁 보수라고 소위 말하는 진영에 저 같은 캐릭터가 없었어요. 어떤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는? 약간 너무 먹물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먹물? 그러니까 약간 공부 굉장히 잘하고 엘리트 뭔가 똑똑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 하는데 약간 좀 듣고 있으면 기분 왠지 조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저는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그냥 푸근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푸근해요. 일단은 좀 물리적으로도 푸근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살이 좀 빠지셨어.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또 당대표 할 때쯤에는 아 맞다. 우리도 저렇게 조금 폭넓게 확장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잘 나왔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취향의 문제지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받고 싶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 얼마 전에 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하셔가지고 그린 네. 천하람 후보 뇌 구조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요. 친 이준석계로 출발은 합니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극준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점은 뭐예요, 지금? 진짜 되면 어쩌지? 만에 하나 진짜 당대표가 되면 험난할 거고. 그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러다 진짜 되면 어쩌지?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부인 걱정도 해야 되는데 저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네. 진짜 되면 어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솔직한 네, 얘기다. 내가 정말 당대표로서 준비가 됐을까라는 네.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솔직히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천하용인이 있을 뿐더러 우리 당에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신진사대부는 전부 저를 도와줘요. 신진사대부. 이제는 정말로 우리 정치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팀으로서 서포트해주고 있거든요. 하하. 그래서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빨리 우리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 그 생각이 자신감 뿜뿜. 네. 그러면 네. 저희가 판넬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본인 피셜 뇌구조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자, 요거. 오케이. 굉장히 준비했다는 듯이 거침없이 그리고 있는 춘천 후보. 솔직한 속마음, 교과서적인 거 말고 솔직한 속마음 들어주시죠. 네, 여기 들었습니다. 읽기도 전에 재밌는데 일단 제일 큰 동그라미. 네, 이 정도 홍보 효과면은 저는 이미 대표 선거 나와서 뽕 뽑았다. 빙고! 맞죠. 이미 빙고. 뽕 뽑았고 사실 지금 네. 어디 가면은 천하람 후보 거의 다 알아보고. 거의 많이 다. 거의 다 알아보고. 거의 알기 때문에. 오케이, 이미 뽕 뽑았다. 네. 그 다음은 근데 후속 다이어트는 이제 제가 어떻게 좀 이 빠진 몸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 그러면은 인생 최저치예요? 아닙니다. 제가 실제 대학교 때는 네. 한 70kg였어요. 70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인증샷.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싶다. 지금 얼마나 주무세요? 저희 천하용인 팀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일단 지역마다 다 바꿔서 쓰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연설 준비하고 이럴 때는 보통 한 2시간?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빠지는군요. 야식을 먹어도 살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약간 멍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어퍼컷 이건 윤 대통령님 느낌인데 아무튼 리틀 윤 같은.